탁구 요정 신유빈이 춘계 회장기 실업대회 여자 기업부 개인 단식 32강전에서 닮은 꼴 후배 김나영에게 3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실업 무대 첫 승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2월 고교 진학 대신 대한항공에 입단한 신유빈은 코로나 등으로 입단 1년 7개월 만에 실업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한편 김나영은 올해 중학교 졸업 뒤 포스코에너지에 입단해 신유빈의 길을 따라가는 유망주인데요. 현역 시절 한국화장품에서 뛰었고 인천 가자초, 대전 호수돈 여중 등에서 코치로 활동한 양미라 씨가 어머니, 또 아버지는 김영진 현 한국수자원공사 감독입니다.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한 기자가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는 기자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딱 방송 직전에 오시는데 네네. 오늘은 제가 15분 전부터 와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뭘 보고 있나 했더니 바로 저 경기 저희 네. 지금 스튜디오에 켜놨습니다. 파울로 벤투호의 A매치죠. 예, 레바논과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네.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꼭 이겨야 되는 경기죠, 이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아예 경기 출전도 못하게 교체 명단에서도 빠졌죠. 아이고. 아예 경기 가능 선수 명단에서부터 제외가 됐는데 거의 파열 직전까지 좀 위험한 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오늘 경기도 경기지만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일정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레바논이랑 대한민국 모두 지금 최종 예선에서 1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반드시 좀 잡아야 앞으로 경기 일정이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중 경기죠. 비가 좀 내리고 있나요? 네,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 전서부터 이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요. 좀 잔디 상황도 썩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 좀 선수들이 패스를 하면서 또는 움직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몇 가지 좀 미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레바논이 지금 36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레바논에게 우리가 골문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는 레바논이 뭐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건가요? 뭐 2차 예선 때도 우리가 레바논을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주전 미드필더인 바셀 제라디가 코로나19 밀접 접촉 명단이 되면서 명단 제외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감독 교체겠죠. 레바논이 자말타하 감독이 이반 하색 체코 출신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침대 축구로 이제 유명한 레바논이 오늘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이 하색 네. 감독이 네. 한 25분쯤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슬슬 눕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그 레바논 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 누워 있다가 자기한테 공격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부상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계속 공격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파괴력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거든요. 네. 그 경기를 복귀해 보면은 슈팅 수에서 5대 14로 밀렸고요. 또 점유율에서도 30대 70으로 밀렸는데 그러니까 무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그것도 수중전에서 만약에 레바논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당한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 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경기를 쭉 보고 있는데 공은 지금 뭐 레바논 진영에서만 거의 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네. 조금 초조하고 답답한 표정의 우리 선수들입니다. 어쨌든 뭐 전력상으로는 우리가 크게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거를 떠나 사실 레바논 쪽에서 좀 의아한 반응이 나오긴 했죠. 우리나라가 오늘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고 나상호라든가 이재성 선수가 이제 측면을 굉장히 좀 많이 공략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레바논에서도 측면 수비를 좀 많이 밀집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레바논 쪽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 주심을 맡고 있는 사토 류지가 일본 주심입니다. 근데 이제 2019년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겼을 때 당시 주심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에 일본 심판이 배정되는 게 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근데 레바논이 오히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참 어쨌든 뭐 꼭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네. 선전을 기원하겠고요. 방송 중간중간에 축구 경기 소식은 또 골이 터지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일정을 마친 패럴림픽 결산을 좀 해보죠. 그렇죠. 패럴림픽이 지난 일요일에 끝이 났죠. 정말 감동의 무대였고요. 우리 선수단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따내면서 종합 41위로 마쳤습니다. 종합 성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은 선수들 하나하나의 도전이 다 스토리가 있었고 다 정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참 마지막에 큰 감동을 안기면서 도쿄 패럴림픽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다른 건 관심 없고요. 우리의 보치아. 보치아. 네. 보치아가 9회 연속 재패를 할 수 있을까 네.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했죠? 맞습니다. 그 올림픽 9연패 과정이 좀 굉장히 극적이었죠. 4대1로 네. 무난하게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엔드에서 3점 내주면서 이제 타이브레이커 연장에 가게 됐는데 연장전 내내 좀 끌려다녔어요. 일본의 드로우에 좀 끌려다녔는데 마지막에 최혜진 선수의 막판 드로우가 굉장히 좀 효율적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보치아 경기 규칙상 그 공을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일본 선수들이 3번 연속 드로우를 했는데 조금씩 빗나가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9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고 같이 했더니 정호원 선수가 원래 되게 잠도 잘 자고 태평한 성격인데 경기 전날 코치의 증언에 따르면 잠도 못 자고 나 때문에 경기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올 정도로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담감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축하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경기 볼 때 그 예전에 평창 올림픽 때 우리나라 그 여자 컬링 대표팀이 맞아요. 일본을 이겼을 때 그 감동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이날 경기도 한일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공교롭게 우리가 일본을 꺾고 또 이렇게 보치아 9연패를 마지막에 이렇게 또 달성한 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시상식이 또 좀 이 눈길을 모으더라고요. 네.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같이 이제 경기를 이제 도와준 그 보조원들, 그러니까 뭐 최혜진 선수와 이제 김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함께 어머니죠. 했고요. 네. 또 정호원 선수는 이문영 코치가 경기 파트너로 나섰는데 이 보조원들이 함께 이 메달을 이 목에 건 모습. 이것도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참 부담이 정말 컸을 텐데 그것도 이 폐막 하루 전날이었죠. 그때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금메달을 따내서 참 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보치아는요. 패럴림픽 할 때만 보치아 하지 마시고 4년 내내 보치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또 어떤 장면들 또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이 좌식 배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이란의 메흐자드 선수가 키가 2m 46, 굉장히 장신이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거인병에다가 이제 사고로 불우한 환경까지 있었는데 이걸 딛고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 좌식 배구가 경기가 제가 중계를 나갔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네네. 때였는데 좌식 배구니까 다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경기 끝나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있고 비장애 조금 장애가 약한 선수들도 있는데 같이 이제 즐기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하다가 경기 끝나면 어떤 선수는 일어나고 어떤 선수는 계속 앉아 있고 이래가지고 뭐지 이거 좌식 배구인데 왜 갑자기 일어나지?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날 금메달 결정전 때 경기 끝나고 우르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선수들을 같이 부축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굉장히 이색적이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탁구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많이 좀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 양팔이 없던 그 이집트 선수. 맞아요. 하마드투 선수. 거의 뭐 개막식 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 선수랑 또 대결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이 선수가 이 10살 때 이제 기차 사고로 이제 두 팔을 잃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탁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결국에 또 패럴림픽의 리우 대회 이후에 또 이렇게 2회 연속으로 나섰는데 네. 정말 이
패럴림픽에 나서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노력들, 뭐 눈물, 땀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참 이 선수의 이 스토리도 참 이 뭔가 눈물겨웠고요. 이 오른발로 이렇게 서브에서 이렇게 입으로 탁구채를 물채 경기하는 그 모습 하나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맨발로 맞습니다. 탁구공을 발가락으로 잡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탁구채는 입으로. 네네. 네. 와, 근데 스매싱을 입으로 날리더라고요. 그렇죠. 스핀도 먹이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패럴림픽에서 육상이나 수영에서 조금 성적에 기대 못 미친 점이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유병훈 선수, 전민재 선수 그리고 수영에서는 조기성 선수 유명한 선수들이죠. 패럴림픽에서는. 근데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스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선수들을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유망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뭔가 새로운 패럴림픽을 이끌어갈 유망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저도 좀.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나선 선수들의 그러니까 우리 그 팀 코리아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요 40.5세라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15명 이상 출전한 나라 중에서는 평균 연령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회가 물론 감동과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낳았다고는 하지만은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장애인 체육의 이 또 다른 이면, 그러니까 과제를 또 한번 확인했다. 뭐 이런 또 지금 이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대 교체가 지금 꼭 필요한 시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에 어떻습니까? 이 전문적으로 장애인 체육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전문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장애인 체육에 종사하는 이 스포츠 선수들의 90%가 중도 장애인,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중간에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저 이번에 그 탁구의 주영대 선수도 사실 재활 과정에서 스포츠를 시작했잖아요. 이런 과정처럼 중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 시리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스포츠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면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나이, 옅은 선수층 뭐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네. 시스템부터 어느 정도 좀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성 있는 인력 보강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우리 장애인 스포츠가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좀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뭐 스포츠계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네. 이 패럴림픽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르실 텐데 이번 패럴림픽 어땠고 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그 패럴림피언들이 도전을 했고요. 네. 뭐 패럴림픽에 나선 선수들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편견과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맞서 싸운 영웅들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영웅들이 함께 써내려갔던 이 드라마를 13일 동안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했던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스토리들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스토리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또 옆에서 또 제가 또 이제 스포츠 기자로서 좀 잘 이렇게 쫓아가면서 또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는 스토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 태권도에서 동메달을 딴 주정훈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패럴림픽을 보다 보면은 좀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과 다르니까 스포츠를 승부 자체로만 즐기기보다는 약간은 좀 경외 혹은 뭐 대단하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승부 그 자체로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네. 근데 저 역시도 그러기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 이 선수들을 제가 4년간 봤던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그 전에 선수들을 좀 더 이제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좀 길게 취재를 하고 말씀하셨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제 파리 올림픽 때는 우리가 봐왔던 그 스타들이 패럴림픽에 나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승부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 과제는요. 이게 저희가 떠 안아야 할 숙제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매체나 방송이나 뭐 이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 게 또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패럴림픽 대표팀이 보여준 멋진 도전과 또 경기 감동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패럴림픽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두 분과는 주간 ML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두 멋진 남성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 남자 셋이 축구 경기 보면서 네. 이거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 딱히 소리를 지를 만한 상황이 없었죠 지금. 그러니까요. 자, 저는 이렇게 그 우측 네. 수중전의 경우에는 좀 포스트 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뭐 조규성 선수가 오늘 원톱으로 출전을 했지만 좀 더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공격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전반 오. 네, 지금 결정적인 슈팅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지금 네네. 전반 거의 이제 추가 시간이 아이고, 네. 결정적인 순간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된다니까요. 네, 네. 네, 네. 방금 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세밀한 플레이에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네. 그러니까 좀 있었는데 마무리가 지금 좋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 좀 전반에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예, 후반에는 또 이제 뭐 황의조 선수도 아마 좀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좀 뭔가 이제 그런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예, 선수들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전반전은 뭐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시간 4분이고요. 지금 48분 40초 지났으니까 한 20초 남았는데. 레바논의 골키퍼는 또 누워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말미에 네. 다시 한번 축구 얘기를 해 보겠고요. 메이저리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주간 MLB. 야, 드디어 마침내 at least 여러 가지 뭐 동의어가 많은데 네. 이 표현을 다 쓸 수밖에 없는 류현진 선수의 13승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아주 그 괴물 모드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러면서 시즌 13승째를 거뒀고요. 이렇게 되면서 평균 자책점은 3.77로 내려갔고 현재 아메리칸 리그 다승 선두에 있는 양키스의 게릿 콜과는 지금 1승 차로 네. 예, 좁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이 류현진 선수가 이제 다양한 그런 또 구종을 이제 갖고 나왔는데 네. 이 중에서도 이 슬라이더를 22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을 21개 던졌고 그러니까 본인의 주무기보다 슬라이더를 조금 더 많이 이제 비율을 이제 높여서 던진 게 좀 눈길을 끌었고요. 네. 지난달 4일 클리블랜드전 이후에 6경기 만에 무사사구 경기를 한 것도 아주 의미가 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오늘 피칭 분석을 잠깐 해보면 네. 슬라이더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전까지도 이제 주로 유지한 레퍼토리가 페스트볼에다가 체인지업 그리고 간혹 커브를 썼고 사실 슬라이더보다는 컷 페스트볼을 좀 많이 던지는 편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 전까지 항상 좀 문제가 컷 페스트볼이나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기인 컷 페스트볼보다 좀 더 무브먼트가 많은 슬라이더를 사용하면은 이제 타자들 입장에서는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을 노린 것 같고 그 전까지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 퐁당퐁당 류현진답지 않게 기복이 좀 많았다. 그렇죠. 이런 네. 지적이 좀 있었는데 분명히 류현진 선수도 그 사실을 알아서 오늘은 좀 초반부터 전력 투구를 했다 그래요.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은 모든 구종에 대해서 가장 힘이 좋게 세게 던졌고 투구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전력 피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이제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컨디션 조절을 하지 않고 전력 피칭을 한다면은 어느 팀이든 좀 무실점 혹은 뭐 퀄리티 스타트 이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오늘 세게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오늘 6이닝 동안 던졌고 네. 삼진 6개 잡았고 무실점했고 13승 했고 다 좋은데 89 정도 던지고 내려왔어요. 네. 요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조금 이제 몸에 작은 무리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코칭 스태프와 상의해서 공을 넘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캐나다 매체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요. 이 캐나다 스포츠넷에서 이 류현진의 팔에 통증이 있는 건 불행한 결과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이 MLB.com의 토론토 담당 기자도 류현진의 상태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일단 본인은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음 경기가 사실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는 5일 쉬고 나왔는데 이 다음 경기가 지금 예상일로는 네. 지금 12일 볼티모어와의 원정 더블헤더 출격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흘 쉬고 등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가 순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좀 이 추가적인 어떤 휴식을 받고 어떤 뭐 뛸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나흘 동안 참 얼마만큼 또 이 몸 관리를 잘하고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양키스한테 이기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이제 양키스와 한 3경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와일드카드 경쟁이 좀 재밌습니다. 사실 그 지구 선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고 양키스와 보스턴이 지금 승률과 승차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토론토와 3경기 그 밑에 시애틀이 동률이고요. 토론토와 그 밑에 오클랜드가 반경기 차기 때문에 네. 와일드카드 경쟁을 한 5개 팀이 모두 3경기 반차로 팽팽하게 붙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와일드카드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나라 5위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한 경기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거죠. 기회. 이 그렇죠. 지구 네. 1위를 하지 않아도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있는. 어쨌든 뭐 이 게레로 주니어가 홈런을 이번에 쳤어요. 그렇죠. 예, 그 오탄이랑 이제 숫자가 비슷해진 건가요? 네, 오늘 경기에서 1회 첫 타석에서 5월 솔로 홈런 치면서 이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이제 시즌 40호 홈런을 달성을 했죠. 네. 오늘 기록은 또 이게 아버지 블라디미르 게레로에 이어서 부자간에 또 40홈런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오타니가 현재 43개 그리고 이 캔자스 시티의 살바도르 페레즈가 41개 네. 그다음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40개입니다. 40개. 예, 지금 이제 3파전 양상으로 이 아메리칸 리그 홈런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그 전날에 네. 100개가 넘는 공을 던지고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홈런 치고 타자예요, 투수예요. 그런데 최근에 오타니의 페이스가 좀 심상치 않은 게 홈런은 물론 43개를 쳤지만 9월 들어 타율이 1할 때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체력적인 문제가 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과연 홈런왕은 누구에게로? 게레로? 글쎄요. 네, 자, 우리나라 선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최근 등판에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지난 5일에 미러키와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2이닝을 못 채웠습니다. 네. 1과 3분의 2이닝 만에 이제 강판을 당하면서 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는 2이닝도 버티지 못한 이 첫 번째 경기가 네. 이제 됐고요. 본인 스스로도 경기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뭐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은 뭐 로케이션 문제 또 뭐 공이 전체적으로 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장타 볼넷을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광현 선수 다음 등판 경기가 LA 다저스와 대결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저스와는 김광현 선수가 처음 만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다저스가 또 이제 지구 선두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김광현 선수가 이제 일단 직전 경기에서는 안 좋았으니까 이번 이 다저스와의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은 필요한 거는 지금 선발 등판을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은 게 이날 김광현이 조기 강판된 다음에 올라온 우드포드가 네. 5와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현지 매체에서는 이 우드포드가 김광현의 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 선발 바꿔라. 네, 이런 주장도 지금 올라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일단 10일 날 자리를 수성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뭐 사실 뭐 본인도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회 중간에 강판이 됐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 좀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네. 다저스전에서 다 이겼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인 타자들 근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지만 선수는 곧 복귀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루키리그에서 경기에 나섰고 지금 이 추세만 그대로 올라가면은 9일 보스턴전 복귀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네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지난 4일에 5경기 만에 선발 출장을 했는데 2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선발 기회를 많이 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 지난 4일에 시카고 컵스전에서 시즌 2호 솔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14경기 24일 만에 홈런을 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기회를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좀 침묵을 거듭하고 있어서 있죠. 예.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효준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다가 다시 빅리그로 건너간 달인 러프 선수가 활약이 대단하다면서요? 지금 시즌 타율이 2할 8푼에 홈런이 15개입니다. 역대 본인의 최다 안타, 최다 홈런, 최다 타율까지 올리고 있는데 네. 여기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서부지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승률 전체 1위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KBO 리그 출신 타자 중에서는 그나마 달인 러프가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축구 대표팀 경기 또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후반 시작하기 직전이죠? 네, 지금 전반전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 우리나라와 레바논 0대0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이제 후반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에 좀 여러 찬스들이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못 살렸고요. 레바논이 좀 계속해서 또 이제 침대 축구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반전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뚫어내야 됩니다. 네, 뚫어야 합니다, 정말. 네. 벤투의 후반전 선전 기대하면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